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자, 오늘의 이야기는 뭐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지금 그 위에서 여기 그 미외신 문정부 코로나를 이용한 부정선거, 여기 보이시죠? 이거 그 위에서 세 번째 기사,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요 기사를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는 이봉규 TV에 보니까 이 기사를 가지고 16만 명 넘게 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유력지 깜짝 놀랄 저격해가지고 미 언론 문정부 부정선거 우려 한국 국민들 속고 있다. 여기 밑에 댓글 보니까는 야, 뼛속까지 이렇게 어떻게 미국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뭐 댓글이 상당히 뭐 재밌는 댓글이 많아요. 미국 언론이 맞는 말이다. 빨갱이 정권을 박살내야 하는 것이다. 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미국이 정말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정확하게 알고 있나. 뭐 그렇게 댓글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주 4.3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항에 갔다 오다가 그 미국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인터뷰 다 했고 37장을 써가지고 미국에 보냈다고.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왔다. 뭐 이렇게 기사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그 미국의 유력한 언론 매체 SF 뉴스피드.usg는 4월 10일자 보도에서 코리안 리더 클레임 일렉션 파울 그레이브 뭐 during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는 이 동안 선거를 통해서 뭔가 뭡니까 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간다, 이런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한다, 뭐 혹은 뭐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조국 비리 사건 등으로 문재인은 탄핵 대상인데도 그의 실책들을 은폐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이라는 빌미로 주사파 정권에 대항하는 정통 기독교 예배와 자유민주주의 언론을 탄압한다고 밝혔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 정광훈 목사님 구속하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경찰이 400명, 공무원 100명 투입해가지고 예배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나이트클럽 단속합니까? 지금 PC방 단속해요? 안 하잖아요. 자, 특히 주사파 정권을 후원하는 미디어 KBS, MBC 등 이런 왜곡된 가짜뉴스를 제작하여 이게 WP, WJ, 이게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하여튼 미국의 유수의 그 해외 언론에게 잘못 인용케 한 문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계속된 코로나 사태 관리를 문정부가 잘해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외교정책 전문가, 외교관, 교육자, 언론인, 이 언론인은 접니다. 목회자는 우리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 외교관은 이재춘 대사님, 교육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등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논평한 동지는 러시아 및 헝가리 등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동원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4.15 총선도 거짓 왜곡 선동이 판을 치고 있으며 문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없는 한국은 오직 문정부가 통제하는 미디어가 계속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거 예전에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인권 보고서에도 한국이 언론 탄압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탄압이랬나, 인권 탄압이랬나, 하여튼 그래,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작년에 발간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하고 보시면 똑같다. 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 중국 국경과 접한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등은 코로나 발병 초기에 중국인 여행 원천 차단을 통한 강력 대응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했던 한국은 의료진들의 간곡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지금까지 중국인 여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엄청난 코로나 확산 피해 국가가 되었다. 이건 뭐 사실이고요. 자,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오직 한국 국민들의 질서 유지와 잘 확립된 의료보험 시스템과 함께 병원 인프라 및 전담 의료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관리가 잘 된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아니다. 그거 맞죠? 자, 문 정부는 오히려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문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을 통하여 문 정부가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왜곡 조작 보도하게 하였다고 보도했다. 결국 코로나 사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문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 국민의 질서 정연함과 사투를 벌이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노력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훔쳐 그 문정부가 관리를 잘한다고 그들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내보내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그 외교부에서 국내에 무슨 진단키트 업체들이 뭐 사전 승인인가요? 뭐 얻었다고 했다가 야 사전 승인 얻은 거 아니다고 업체들이 우리는 뭐 모른다 하고 발표하니까 또 뭐 긴급 승인을 뭐 얻은 거라고 뭐 또 그런 거짓말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랬어요 지금 그 코로나 진단 조사를 갖다가 폐렴이 있어야지만 코로나 조사를 하게끔 진단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확 바꿔버린 거 아니고 대폭 강화했죠. 그러면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나오면은 16만원 자기가 내야 되니까 그 누가 검사하냐고. 지금 그 앞전만 3월 2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료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이 검사는 의사들이 재량권 하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3월 2일 이후 그러니까 대구에서 왕창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야 저기 그 폐렴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꿨다. 그러니까 검사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 언론 자유 탄압하고 있죠. 지금 뭐 말하면 가짜뉴스라고 해가 다 고발한다고 잡아간다고 뭐 우리도 뭐 저기 민주당 소속 평택시장이 있는 그 평택시에서 우리를 가짜뉴스라고 고발하고 뭐 그지 된 거 아닙니까? 부당한 세무조사가 감행되는 가운데 이 언론 탄압은 뭐예요? 저기 조선 그 저기 동아 채널A하고 TV조선 그거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허가 연장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경인방송 그때 그 경인방송 그 여기자가 그 문재인한테 그 좀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고 경인방송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뭐 말은 자진 허가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이지만은 그거 없애버린 거지. 언론 탄압이지. 1200만 기독교 신도를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인 정강훈 목사의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구속, 그러니까 정치적 구속과 탄압, 자유우파 언론 등의 탄압을 예로 들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면은 그 대통령은요, 이 형사법으로 저 재임 중에 그 잡혀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소될 수가 없게 돼 있다. 근데 그 뭡니까 국가 내란죄 아니면은 잡혀갈 수가 없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끌어내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개인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면은 헌법에 보면 그 법에 보면은 그 하여튼 그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 사건으로 뭐 이 소추되고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지금 이 재판부 이거는 사실상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자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노선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회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선거에 주도면밀을 하며 치밀한 조작과 거짓 선동으로 부정선거를 치를 것을 우려했으며 자유우파 언론과 애국시민의 개표 감시가 절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금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는 LG U 플러스가 그 시스템을 맡은 거 아닙니까? 물론 뭐 LG에서는 야 뭐 저 우리 국산 장비를 쓴다고 하는데 뭐 단말기 국산 장비 쓰는 거 쓴다 하더라도 그 LG U 플러스의 그 중계기가 다 5G 그 중계기가 다 화웨이 장비인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뭐 해킹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재외국민 선거 미국은 전부 다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중국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3월 28일부터 그 한국 사람이 중국에 못 들어갔다고. 전 세계 사람이 중국에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그럼 한국에서 그 선거인단 관리 감시하는 그 중앙선거위원회 그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데 갔냐고. 안 갔잖아요. 그냥 그 저기 뭐야 대사관의 직원들이 그냥 그 감시한 거야. 그러면 그 속된 말로 누가 와서 찍었는지 거기에 뭐 막말로 그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다 갖고 있으니까는 뭐 몇십만 표 뭐 갖다 넣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데 CCTV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났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아유 우리를 믿어달라고 아 왜 못 믿냐고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전선거 투표 용지함 옮기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옮겨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야 그 뭡니까 저기 우리가 저 KFC 저기 치킨을 통닭을 배달시켜도 다 이 봉인을 해가지고 오는데 봉인이 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폭주하고 있다는 게 미국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선거 전부터 부정한 방법의 데이터 조작으로 점철된 여론조사와 왜곡된 언론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조작이라는 게 부정한 방법 뭡니까? 그 저기 뭐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지지하면 전화 툭 끊어지고 아이 귀하는 뭐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끊어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론조사 기간 그 어딥니까? 그 리얼미터인가요? 걔들이 과징금 1,500만원 맞았잖아요. 중앙선관위한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기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표본조사 뭐 1,000명한테 전화해가지고 30명이 응답해요. 그 응답률이 3% 4%면은 1,000명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30명 40명이 응답을 하는데 그게 무슨 여론으로서의 그런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 뭐 몇만 명, 뭐 10만 명 이래 전화를 돌려가지고 최소 뭐 한 10,000명 이상 응답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여론조사로서의 뭐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이 질문을 이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 여론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딱 이렇게 공표를 해놓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야씨 여론조사가 이렇다 하고 이 국민의 민심이다. 밖에 나가가지고 문재인 잘하냐 못하냐 길거리 투표하면 전부 다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재인이가 50% 이상이 그 문재인 지지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다. 그 문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긴 후 헌법 개정을 통해 고려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려는 음모를 지니고 이를 위해 여론조작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어 탄압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혐오 세력으로 탄압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반기독교 세력을 다 자기들 그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철수 얘들이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 거고 여론조작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그 얘들 옛날에부터 했으니까 지금도 할 거고 지금 차이나 게이트 터진 거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그 우마우덩이라는 한족들이 그 여론조작 댓글 조작 청와대 청원 넣고 있다고 그 차이나 게이트 방송도 나왔더만 TV조선에서 뭐 그러고 저 그 울산시장 그 뭐야 저 대통령 친구를 갖다가 울산시장에 앉히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경찰청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 지금 뭐 부정선 개입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한 번 했으면 두 번 안 하겠어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미디어들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등 주도 면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국제교회 선교연합회의 총무이며 산 로렌조 빌리지 교회 담임인 케빈 와일드롭 목사는 기독교 복음, 진리, 자유와 자유민주를 파괴한 후 자유와 인권이 없는 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권의 불의하고 부정한 선거에 맞서 단호하게 대항하기 위해 1200만 한국의 기독교인은 일어나 복음과 진리의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어제는 이날 국제사회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개방 정책 등 그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인들을 납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정선거를 치르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하며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3년 6개월간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과 문재인 정권 및 종북 주사파는 그 전혀 다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지난 3년 6개월간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지난 3년 6개월간 그 활동을 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과 문재인 정권 및 종북 주사파는 전혀 다른 세력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유튜브도 이렇게 뭐 성명서를 발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뒤에 보시면 사실은 이 내용 원문 자체가 17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김재동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뭐 이해춘 대사님이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쭉쭉쭉쭉 다 나오는데 저거는 요점만 그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거를 전문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38장에 그러니까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여기가 난 뭐 하는 데인가 잘 모르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에는 이게 한국의 여론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이 얼마나 자금을 풀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로비 자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뿌린다고 그때 기사가 났던데 미국 언론들이 한국 기사를 전혀 안 다룬다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기사를 거의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차단된 거죠. 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미국의 사람들, 미국 정치인들이 모르게끔 차단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펜스 부통령 공화당 이쪽에서 라인을 새로 뚫어가지고 한인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그쪽에 그런 언론사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이 보수 단체들이 다 기독교 단체들 아닙니까?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론 수집을 하는 그러한 루트를 지금 뭐 여러 루트를 이렇게 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방면으로 지금 이 여론을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언론에 있는 이 관계자들이 펜스 부통령, 공화당의 고위층, 그쪽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교회 탄압, 교회 목사를 구속시켰다,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고 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또 목사님들도 되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1913년도인가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야 우리 조선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독립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저 귀신을 믿는 일본 놈의 새끼들이 우리를 지금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호해 줘야 된다. 우리가 독립을 시켜주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처럼 대통령제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나라를 만들 테니까 독립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교회들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미국의 교회들이 또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을 구워 삶고
그런 식으로 쓰리쿠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카이로 회담에서 코리아의 독립이 돼가지고 한 줄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빠른 시간 내에 뭐 코리아의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이 교회를 건드렸다는 거는 미국의 교회에도 소문이 다 들어갔고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교회 뒤에는 누가 있다고 또 공화당 저기 그 미국의 펜스 뭐 트럼프 이쪽 그쪽 그 라인이 다 있고 하니까 지금 이거는 백악관에도 직접 다 보고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된다. 아무튼 간에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뭐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2차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혼탁한 틈을 타 가지고 여러 가지가 뭐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윈윈 미디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다음 줌 구글에서 윈윈 미디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가셔가지고 이 책들을 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왜 자꾸 책을 사서 보라고 하냐면 지금 저희가 미국 쪽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저기 지금 어차피 중국 무너지고 북한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한국을 이제 남한 주도로 통일을 시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선교사 4,300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에 자유를 보내주고 성경을 보내고 구원물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잘 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지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 그 토마스 선교사 귀즐라포 선교사인가요? 귀즐라포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 감자. 그리고 우리가 헐버트 책 우리가 책을 저기 책에 보시면은 이 저기 헐버트 선교사가 이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을 이 체계를 정립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미국하고 이렇게 빅딜 할 때 아유 뭐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역사를 알면요 앞으로 미국하고 이제 이 종북 주사파애들이 이제 사라지고 얘들 다 이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종북 주사파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종북 주사파애들이 갖고 있던 이런 적산 물자들 이제 불화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아유 뭐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면은 돈을 버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고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역사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를 알아야지 미국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야 저놈들 그 어차피 뺏었으니까는 우리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빅딜도 치고 새로운 일자리가 연결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길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그 역사를 모르면요 북한에 재개발을 하고 할 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래서 이거 역사를 알면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거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께서는 너무 공부를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지금 하여튼 저희가 뭐 38장을 보냈는데 이 연재를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저희가 뭐 많이 접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중국은 여러 개로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반주는 한국이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 세력들이 아마 북한 재개발 만주 재개발에 다 투입이 될 겁니다. 왜? 미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 세력밖에 없다고 한국에.
그래서 내가 계속 이 한국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보자고 편협적인 사고인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 역사를 흐르면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나이를 먹어도 통찰력이 안 생겨요. 역사를 모르면은 욕심만 생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